자, 그런데 놀랍게도 윤석열의 이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은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엊그제 나온 한길리서치 리얼미터의 조사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 압도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길리서치 결과에는 28.2%,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이낙연 대표와는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이낙연 대표는 지금 급추락 18% 정도로 나왔고 이재명 지사도 21% 수준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진보 진영의 원로 학자입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시사절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대통령 선거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대예언을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이제 공무원 사회를 통제하기 힘들 것이다. 문재인의 추락은 계속될 것이다. 문재인의 몰락을 예언했습니다. 자, 최장집 교수는 이 정권을 떠나서 언제나 진보 성향의 다소 좌파적 성향의 학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저쪽 진영의 원로가 왜 윤석열의 상승, 문재인의 몰락을 예언했을까요? 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이 원로 정치학자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윤석열에 열광하는가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영웅이 필요한 사회. 지금 대한민국, 그래서 어쩌면 불행한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치를 망쳐놓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 최장집 교수 상당히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진단도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한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최장집 교수가 볼 때는 이 대사면 이야기는 이낙연이 아니라 문재인의 아이디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을 통해서 에드벌룬을 띄워봤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제 이낙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해야 할, 그래서 차기 대권에서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정말 윤석열의 지지율이 대통령 선거까지 이대로 쭉 갈까요? 최장집은 왜 그런 예언을 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최장집 교수는 윤석열 총장의 이 지지율 고공행진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기이한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이한 현상이다. 자, 시사저널이 오늘 보도한 데 따르면 이 진보적 정치학계 원로입니다. 최장집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생겼는지를 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가 운영 방식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개혁 과정에서 보여준 법치의 위기,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에 국민 다수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위기를 해소해줄 강력한 인물을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 인물이 윤석열 총장이라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은 지금 어쩌면 문재인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영웅을 갈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인물이 윤석열이라는 평가입니다. 자, 최장집 교수 정치학계의 원로답게 학술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합니다. 민주주의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언론 집회 결사에 대한 개인의 자유, 그리고 법의 지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들은 특히 법의 지배에 위기가 생겼다. 강력한 통치하에서 사법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 윤석열 총장이 일부에게 영웅으로 인식되는 건 그가 이 과정에서 법의 수호자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가 이전 정권에서만 강하고 현 정부에서 변했다면 그저 권력의 신여로 붙였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 현재 권력에서도 검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이렇게
날카로운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하다가 좌천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이 되니까 이번에는 조국 전 장관 청와대 살아있는 권력을 쓰였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권의 박해를 또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관된 태도가 법의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인식시켰고 일부에게는 영웅으로 추앙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학술적인 평가입니다. 자,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그러면 계속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사건에서 역할을 보였다. 그래서 일시적 지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윤석열 총장의 지지세는 대선까지 계속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떨까요? 최양진 교수는 지금의 하락세가 임기 끝까지 지속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면 기절초풍하겠습니다. 모든 정부가 임기 후반 레임덕을 겪는 건 불가피한 일이다. 그동안 대통령이 확장적 권력을 행사하여 전방위적으로 계획을 진행해왔지만 남은 임기 동안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데 관료들 통제가 한층 어려워질 것이다. 자, 레임덕 역시 완화되기 힘들다고 봤습니다. 부정적 민심을 달래기 위해 눈에 보이는 레토릭이나 슬로건에 대한 방향은 바꿀 수 있겠지만 내용의 본질까지 바꾸려는 의지는 없어 보인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가 발표됐습니다만 역시 최 교수의 말처럼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만 가지고 레토릭만 가지고 희망이 보인다 뭐 어떻다 또 뭐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할 겁니까?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은 장밋빛 이야기만 하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정책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앞으로 잘 될 거다 내가 잘해보겠다 누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은 몰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최 교수는 또 중요한 말을 하나 합니다. 신년벽도 이낙연 대표가 꺼내던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에드발론을 띄웠을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꺼냈고 이 대표가 자기 의견으로 얘기해 여론의 반응을 살펴봤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성격으로 봐서 그렇게 함부로 말을 내뱉는 스타일도 아니고 지금 보면 자기 정치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성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데 실패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지금 계속 폭락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2월 한길 리서치 조사에서는 28%가 넘는 지지율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낙연 대표. 2위가 당시 황교안 전 한국당 대표인데